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었죠. 아니야, 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배워야 할 부분이야. 그것도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 네네, 맞아요. 그 사람도 악의를 갖고 호의를 베푼 게 아니잖아. 네. 좋은 의미로 베푼었고, 다만 서로 멈춰야 할 순간을 놓친 거지, 너도 맞아요. 그쪽도. 맞아요. 그치. 그 부분은 근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네가 멈춰야 될 부분을 먼저 신경 써야 됐을 부분인데, 만약에라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돌이키기 어려우니까. 알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니네는 앞으로 일하게 될 환경이 대부분의 남성들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남자들의 심리나 뭐 감정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그런 생리를 좀 잘 알아야 해. 그래야 또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안 그러면 그게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성추행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의 문제들 많이 있잖아. 거꾸로 어찌 보면 너희가 남초 집단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보호를 받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성들이 많이 있는 조직보다는 그런 확률이, 그런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 확률이 적기는 해. 그럴 상황이 벌어지는 회사 정도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안 보낼 거고 그런 회사에 취업되기도 쉽지는 않아. 그렇긴 한데 보통 남초 집단에서 여성 직원 한 명 뽑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채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도 그런 편이지만 과도하게 막 애지중지해서 조금이라도 뭐가 문제가 나오면 이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차단해버리는,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이 존재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더라도 조직생활 적응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남자들의 심리 변화가 여자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캐치하기 위한 훈련 차원에서 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 네가 내 딸이라 그래도 24시간 너 쫓아다니면서 다 챙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딸하고 대화해서 이건 이런 거란다라고 자꾸 말을 해줘야 할 의무도 있고, 가능하면 네가 그런 조그만 경험들이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해서 나랑 대화를 해서 그게 이런 심리였어 라고 자꾸 말을 해주면 가급적 앞으로 네 삶에 그런 힘든 상황들이 올 확률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지. 내가 아들을 키우지만 난 아들한테도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 많이 해주거든. 상대의 심리, 이럴 때는 왜 이래서 이런 거야. 네가 뭐 여행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전 세대의 또래 생각이나 행동 패턴하고는 많이 달라서 그거를 장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의 그것들을 알아야 되거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만의 장점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지. 나는 패턴이 뭐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고집통처럼 행동을 하면 조직사회에 적응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조직원들이나 기존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상식적인 행동들이나 사고, 그걸 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빠가 그 걱정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난 봐. 보통의 예였으면 안 쫓아갔지. 그렇죠. 이게 버스가 이게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이라 뭐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으니까 버스를 놓치면 사람, 특히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와. 근데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 여중생, 여고생, 뭐 여고생도 뭐 저는 여중생이 그러니까 중간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여중생들이 차를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애들이 많았어. 한국은 지각할 수 없는데. 그리고 지각보단 나니까. 그래서 많이 태워줬어 나는. 신기하네.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너희가 지금 시대 뉴스에 나오는 상황들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에서 살고 얼마든지 히치하이킹 할 수 있고, 나도 심지어 그 강릉 같은 게 내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강릉 뭐 강원도 지금 그 고속도로 뚫리기 전이지 막 대관령 넘어다니고 막 이런 시절인데, 그럴 때 히치하이킹 하는 남자들도 많이 태워줬어. 뭐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난 많이 태웠어.
지방에서 국도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시장에서, 장에서 장 보고 막 배추 이고 걸어가는 할머니도 많거든. 그러면 할머니 타세요. 그러면 할머니 태워서 마을까지 데워 드리고, 내리면 할머니 내리면서 배추 한 덩어리씩 놓고 내리고 뭐 이런단 말이야. 물론 나도 이렇게 선의로 많이 태워줬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적도 많아.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다음부터 난 다시 안 태워줄래. 그러진 않았어. 물론 살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해.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져. 그 사람의 선의를 또 내가 판단하고 할 때까지 그 사람이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껏 내 판단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선의를 내가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고 좋은 의도로 했을 거야 라는 판단을 하면서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지. 그러다가 이제 뭐 내가 연륜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 좀 더 쉽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첫 번째다. 원인을 규명하는 건 한참 뒤의 문제지. 이제 이건 결정을 하는 단계잖아. 그치? 원인을 찾기 위한 과정이야, 지금 앞에.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프로블럼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 내가. 이해되지? 밥을 먹으러 가재.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네. 이게 문제일까? 아닐까? 이 현상이 일반적이냐? 독특한 상황이냐? 판단을 내가 먼저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너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일반적이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을 했던 거고, 얘는 같은 상황에서 이건 문제야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지. 이 기준이 다르니까 사람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문제, 즉 조종사 입장에서 휴먼 팩터를 다루는 거야. 인간의 판단 능력을. 근데 이게 기계 같으면 변수 값을 쭉 넣어가지고 이게 되면 오류, 아니면 뭐 정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의 첫 번째,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이 상황이 문제냐 아니냐, 즉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두 번째 문장인데, 변화해야 할 게 변화했는지,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게 변화했는지. 그냥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정상인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상태가 자꾸, 예를 들면 비행기, 기내 상황, 뭐 기내 온도, 뭐 대기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정상인데 안 변하고 있다면, 변화해야 하는데 안 변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비정상이고 이건 문제라는 거야. 안 변하는 것도 문제인 거야. 변해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럴 때 이걸 제대로 판단하려면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치? 이건 진짜 개인의 능력이야, 여기서. 감각도 있어야 돼, 진짜. 아, 이건 위험이다. 감지를 하려면 뭐 경험에 의해서 감지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학습,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육감도 작용을 하지. 느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게 원인이야.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이렇게만 하면 되네 라고 판단이 들었으니까 실행한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뭐 판단도 안 되니까 더 뭐 조치를 할 수 있을 게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건 내가 알아. 경험상 알고 있고 요거는 뭐 요것만 이렇게 연결하면 돼 라고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더 이제 발생을 한다든지 추가적인 액션이 더 요구가 된다면, 그게 추가 액션이 더 요구가 되는지 마는지, 이 부분이 지금 내가 한 이 결정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소리야. 옳은 결정이었다면 딱 요것만 했으면 끝났겠지. 근데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이걸로 안 끝나지. 더 계속 뭔가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린 이 결정의 옳고 그름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스텝들이 더 요구되어지는지 여부로
판가름 난다. 할 수 있는 those factor, 여기서 변수들을 말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고려할 변수들. 뭐 아까 그걸로 예를 들었어. 자, 네가 이 사람을 따라갈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럴 때 뭘 보고 판단?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뭘로 고려했을까? 저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수, 이 변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결국 인생을 두고 볼 때 그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같아.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처음 겪어보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럼 답이 없잖아. 고민하게 되는 거고. 하다못해 물건을 사러 갔어. 휴대폰을 사러 갔어.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뭘 사야 되지? 그냥 끌리는 대로 사, 여자들은. 이게 더 예뻐. 그럼 사는 거야. 근데 여자들의 주요 변수는, 판단하는 근거나 변수는 예쁜 거야. 감성에 많이 치중해. 그걸 이용한 회사가 아이폰이야. 그래서 광고도 감성적으로 하고 예쁜 거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지. 근데 남자들은 또 달라. 예쁜 거 중요하지만 예쁜 거보다 실용성, 효율성 이런 걸 더 따진다는 말이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건 기계잖아. 감성적인 기계 얘기는 하나, 감성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효율이나 논리를 우선으로 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보통 기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계를 살 때는 주요 변수는 뭐냐면, 디자인도 이뻐야 되지만, 당연히. 디자인이 1순위는 아니야. 첫 번째 순위는 보통 성능. 두 번째, 내구성. 세 번째, 애프터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성능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여자들은 카메라 예쁘게 나오면 돼. 근데 아니야. 예쁘고 안 예쁘고가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얘를 제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니네 오토로 놓고 찍지만, 이 안에도 프로페셔널 모드로 들어가면, 카메라의 매개 변수를 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알아?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참 인간의 의사결정을 많이 영향을 미쳐. 그런 게. 그걸 광고로 이용을 하는 어떤 기업들의 행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냉철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즉,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조종사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아예 성향이 다르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성 조종사가 많이 없어. 이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냉철하게 또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들, 취미로 하는 조종 말고, 여객기 운종하는 곳에서는 여성 조종사를 만나기가 어려워. 어떤 기계의 원인을 분석을 할 때는 당연하고, 이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 팩터라는 팩터에 관심을 좀 두고 더 많이 변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거야. 그거는 1차적으로 너희들은 경험이야. 경험해봐야 돼. 그래서 지금 네가 했던 그 경험이 너한테 좋다 이거야. 앞으로의 네 삶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난 또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 너만의 강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너도 얘기했듯이 첫날은 그게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을 했다며. 상황에 따라서 너의 성향이 이럴 때 이렇게 쓰이기도 저럴 때 저렇게 쓰이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너의 성향은 장점으로 발현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걸 못하면서 내성적인 것만 계속 강조를 해버리면 단점이 돼버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절을 하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고 나서야 하는구나. 딱 느끼면 조금 힘들더라도 나가서 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니까. 그렇게 학습이 되어 가면 장점화 시켜야지. 매뉴얼.
조정 매뉴얼부터 핸드북,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비 매뉴얼까지도. 거기에 뭐 통신을 통해서 뭐 전문가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 자료도 내가 받아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매뉴얼은 당연히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지금 내가 비행하고 있는 이 지역의 특징, 이 고도나 이 환경의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인근의 ATC랑 통화를 해서 뭐 기상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항로 정보, 뭐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하거든. 앞으로 가면 역풍을 받으니까 위험하고, 그럼 다시 선회해서 뒤로 가는 게 남은 연료까지 계산해서 막 판단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기상 정보도 알아야 돼. 바람을 부는 방향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게 다 밀서비스에 해당이 돼. 그래서 뭐 그럴 때 이제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럴 때 뭐 엔진 하나를 꺼서 한쪽 엔진으로만 이 정도 출력으로 이 정도 고도에서 이 날씨에 비행할 때 뭐 시간당 어느 정도의 연료를 소모하느냐 이런 것까지 계산하려면 이거는 본인이 뭐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